수많은 50대, 60대, 심지어 70대의 신사분들이 상담이 끝난 뒤 조심스럽게 제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여성의 그곳 정말로 입으로 해도 괜찮습니까? 처음 들으면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음란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건 인생의 절반을 지나온 남자가 마음속 깊이 품은 궁금증입니다. 가까워지고 싶은 욕망과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함께 담긴 질문이죠. 요즘 젊은 세대는 뭐든지 거리낌 없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50대, 60대 이상 세대에게는 여전히 사적인 이야기가 금기시되던 시절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여전히 수많은 물음표 속에 묻혀 있고 입 밖으로 꺼내기엔 부끄럽고 조심스러운 주제인 겁니다. 저는 민노라고 합니다. 20년 넘게 중년 부부들을 상담해온 의사입니다. 추천권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아내와의 가까움을 원하지만 아내는 조용히 다리를 모읍니다. 남편은 이젠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아내는 내 몸이 더럽고 더 이상 만질 가치가 없는 몸이 되었구나라며 자신을 탓하랍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불씨는 꺼져갑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침묵의 벽을 함께 허물고자 합니다. 딱딱한 의학 강의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과 여성의 몸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신다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몸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단지 이해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부터 3분 동안 저는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성의 그곳은 정말로 깨끗할까요? 왜 씻을수록 오히려 염증이 생길까요? 그리고 12분째, 단 한 가지 작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한 걸음만으로도 당신의 아내는 두려움과 통증에서 벗어나 다시금 사랑받는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올바른 키스가 당신 곁의 여성을 진심으로 존중받는 기분으로 바꿀 수 있다면 오늘 밤 그 방법을 배우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이건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에 관한 이야기이자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며 성숙한 남성이 어떻게 관심을 표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에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것이 바로 제가 아직도 진심으로 여성을 이해하고 보호하려는 남자들이 존재한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시작해 봅시다. 그 어색함 뒤에는 여성의 몸이 지닌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낯설지 않으신가요? 당신은 다가가고 싶은데 그녀는 조용히 다리를 모읍니다. 아무 말도 하기 전에 그녀의 시선이 이미 다른 곳을 향합니다. 서로 화난 것도 아닌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길고 두터운 침묵의 벽이 생깁니다. 당신은 평생을 함께한 아내 곁에 누워있지만 이상하게 멀게 느껴집니다. 이젠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젠 내 몸이 예쁘지 않아요. 깨끗하지도 않아요. 더 이상 그에게 만질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조금씩 멀어집니다. 몸은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저는 그런 부부를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자식을 키우고 수많은 세월을 견뎌왔던 사람들. 그런데 어느 순간 대화의 주제는 건강, 약, 자식 이야기뿐이 됩니다. 더 이상 서로의 친밀함에 대해선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은 고요히 흘러갑니다. 아프지 않지만 쓸쓸한 침묵 속에서요. 그 감정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만든 결과입니다. 우리의 문화, 나이, 그리고 오랜 습관이 만들어낸 침묵이죠.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 속으로 이렇게 걱정합니다. 이젠 예전처럼 향기롭지 않은 걸까? 남성들은 또 이렇게 느낍니다. 그녀는 이제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 두려움이 맞다 할 때 그건 곧 거리감이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여성들은 욕망을 잃은 게 아닙니다. 그저 아플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들은 자신을 더럽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그 말하지 못한 시간들이 나이가 아니라 진짜로 두 사람의 친밀함을 아아가는 원인입니다. 여성의 몸은 더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정화하는 놀라운 구조를 지닌 신비로운 몸입니다. 그녀의 몸은 하나의 정원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 정원을 이해하고 부드럽게 보살다면 그 정원은 언제든지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름다운 진실을 아는 남자는 많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여성의 몸에 대한 진실 그리고 왜 씻을수록 오히려 염증이 생기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면 당신의 머릿속에서 깨끗하다, 더럽다라는 걱정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왜 여성의 몸이 이렇게 섬세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졌을까 하고요. 여성의 그곳이 스스로 깨끗하게 유지되고 균형을 맞추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의 몸은 마치 완벽하게 설계된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합니다. 매일매일 아무런 외부 자극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건강과 청결을 유지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이죠. 혹시 요즘 당신 곁의 아내가 조금 달라졌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이전처럼 먼저 안아주지 않고 당신의 손길을 피하는 듯한 느낌. 가까워질 때면 몸을 살짝 움츠리고 때로는 얼굴을 찡그리며 아파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젠 아내가 나를 원하지 않나 보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녀의 몸이 변하고 있을 뿐은 그녀의 의지로 어쩔 수 없는 변화입니다. 여성운을 넘기면 체내의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은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머리결을 윤기 있게 만들며 특히 여성의 그곳을 촉촉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에스트로겐이 줄면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자연 윤활액의 분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마찰이 생겨도 따갑거나 화끈거리고 심할 경우 피가 비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번 사랑을 나눌 때마다 쾌감이 아니라 통증이 따른다면 다음번에 그녀가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그녀는 당신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두려운 겁니다. 아플까봐, 당신이 실망할까봐, 예전의 자신이 아니라고 느낄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 두려움이 그녀를 점점 더 다치게 만듭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요. 많은 여성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사랑받고 싶어요. 하지만 몸이 반응하지 않아요. 시작하려고 하면 너무 아파요. 어느 날 한 분이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남편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 몸이 무서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들이 진짜로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남편의 인내와 이해였습니다. 이 나이의 남성들도 변합니다. 욕망은 여전하지만 여성의 몸은 반응이 느려집니다. 그녀의 몸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서두르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골반으로 충분히 흐르지 않고 윤활액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접촉은 필연적으로 통증을 부릅니다. 하지만 조금만 속도를 늦추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따뜻한 퐁, 가까운 숨결, 부드러운 대화 몇 마디. 그녀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고 피가 순환되며 자연스러운 촉촉함이 돌아옵니다. 그때 통증은 사라지고 두려움도 함께 녹아내립니다. 저는 이 시기를 결혼의 민감기, 민간치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는 서로가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남편이 예전처럼 의무적인 행위로 생각한다면 그녀는 언젠가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천천히 함께 걷는 여정으로 여긴다면 그녀는 다시금 안심하고 그 안심 속에서 욕망이 다시 피어납니다. 62세의 한 남성이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전 아내가 편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까워지면 몸을 굳혀버려요. 아플까봐 무서워서 그냥 안아만 줍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해요라고 말한 게 언제인가요?
그분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때로는 여성에게 필요한 건 아파서 미안해라는 말이 아니라 그저 아주 단순한 한마디 여전히 사랑해요라는 말입니다. 여성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고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녀들이 원하는 건 강렬한 불꽃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소중하다는 따뜻함입니다. 때로는 그저 손을 조금 더 오래 잡아주고 어깨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함께 있고 싶어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 한마디에 그녀의 마음은 열리고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됩니다. 복잡한 기술도 책에서 본 비법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필요한 건 인내와 관찰뿐입니다. 그녀의 숨결이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따뜻해지고 손끝에 긴장이 풀릴 때 그건 그녀의 몸이 준비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스스로 당신에게 다가오는 기적 같은 순간으로. 다음 시간에는 여성이 다시 편안함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작은 한 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도 복잡한 비법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의 단순한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단 한 걸음만으로도 여성의 통증과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고요. 이제 그 한 걸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성이 준비되지 않은 이유는 그녀의 몸이 올바르게 스위치가 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친밀한 순간은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마음이 불안하거나 긴장되어 있다면 어떤 자극에도 몸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성긋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진심으로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불편한 게 있으면 꼭 말해줘요. 이 짧은 한마디가 그녀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여성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녀의 몸은 자연스럽게 열리고 혈류가 골반 쪽으로 원활히 흐르며 결속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몸은 스스로 윤활 작용을 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 일어나며 통증은 점점 사라집니다. 두 번째 작은 단계는 시작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절대 바로 민감한 부위로 가지 마세요. 이 시기에 여성은 충분한 예열이 필요합니다. 먼저 어깨, 목, 목덜미, 허리 양 같은 안전한 곳부터 시작하세요. 그 부위에는 감각신경이 밀집해 있어 올바른 자극이 주어지면 뇌가 골반으로 신호를 보내 자연스러운 반응을 유도합니다. 단 몇 분만 그렇게 해도 그녀의 몸은 스스로 따뜻해지고 촉촉함이 생기며 모든 과정이 훨씬 부드럽고 편안해집니다. 많은 남성들은 천천히 하는 것을 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속도가 통증과 손상을 막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성의 몸을 이해하는 남자는 기술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인내하며 관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숨결을 관찰해 보세요. 호흡이 길고 고르게 이어진다면 몸이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짧고 빠르며 중간에 멈춘다면 그것은 불안의 신호입니다. 그럴 땐 멈추세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제가 한 번은 60대 중반의 남성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작은 체구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분이었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젊을 때처럼 할 수는 없지만 아내에게 아직도 사랑받고 있다 걸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어떻게 하시나요? 그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옆에 누워서 손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스스로 제 쪽으로 돌아와 안아줄 때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힘을 증명하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연결을 느끼기 위한 관계. 의학적으로도 이런 부드럽고 천천한 접촉은 여성의 지립구 양쪽에 있는 바르톨린선, 바토린 클렌의 기능을 되살리는 도움을 줍니다. 이 선이 활성화되면
자연 윤활액이 분비되어 마찰이 줄고 편안함이 커집니다. 보셨죠? 단지 접근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생과 안전입니다. 만약 두 분이 입으로의 애무를 시도하고 싶다면 3가지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첫째, 그녀에게 염증이나 상처가 없을 것. 둘째, 남성은 구강을 깨끗하게 유지할 것. 군의 염이나 이념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서로가 편안하고 자발적일 것. 억지로나 의무감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 두 사람 모두 건강하다면 이러한 행위는 전혀 위험하지 않으며 청결합니다. 더럽다, 부끄럽다는 감정은 몸의 현실이 아니라 문화가 만든 그림자일 뿐입니다. 당신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올바른 순간, 올바른 마음으로 건네는 한 번의 키스가 여성의 눈에 눈물을 맺히게 할 수 있다는 거요. 그건 쾌락의 눈물이 아니라 나를 여전히 여자라고 봐주는구나. 나를 사랑해주는구나. 그 감정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녀의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건 곧 당신 자신을 구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혼에서 여성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남성은 언제나 몇 배 더 깊이 사랑받게 되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청결과 안전에 대한 진실. 남성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몸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그 순간 그녀를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깊이 있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데는 손대면 안 돼, 더러워. 이 한마디가 수많은 여성들에게 평생의 콤플렉스를 남겼고 또 수많은 남성들을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성의 몸은 결코 더럽지 않습니다. 단지 오해받고 있을 뿐입니다. 의학적으로 염증이 없고 비정상적인 분비물이나 가려움, 통증이 없다면 그것은 완전히 깨끗하고 자연스럽고 안전한 부위입니다. 여성의 그곳은 놀라운 자가 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락토바칠루스라는 유익균이 존재해 산성의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해로운 세균을 스스로 없애줍니다. 남성들이 흔히 말하는 여성의 냄새. 그건 오히려 건강한 몸의 자연스러운 향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아주 정상적인 냄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묻지 않습니다. 그저 속으로 두려워합니다. 혹시 냄새가 날까? 혹시 병이 오를까? 혹시 더러운 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그 침묵이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관계를 망가뜨리는 건 더러움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물론 냄새가 심하게 비피시하거나 분비물이 노랗거나 초록빛을 띠고 가려움이나 통증이 있다면 그건 염증의 신호이므로 반드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산뜻한 신냄새나 따뜻한 향이 느껴진다면 그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상태입니다. 모든 몸에는 고유한 향이 있습니다. 그건 생명의 향기입니다. 피부의 향, 머리카락의 향, 숨결의 향처럼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자연스러운 향이야말로 가장 따뜻하고 가장 가까운 향이 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그곳을 입으로 만지는 것은 더럽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두 사람이 모두 건강하고 상처나 감염, HPV나 헤르페스 같은 바이러스가 없다면 그 행위는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부부라면 서로의 면역 체계가 이미 익숙해져 있어서 감염 위험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건 행위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위생 습관과 무지함입니다. 완벽히 안전하려면 단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깨끗하게 관리할 것, 따뜻한 물로만 부드럽게 씻고 겉만 세정합니다. 강한 물줄기나 향이 강한 비누는 금지입니다. 둘째,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게 할 것. 옷 씻은 뒤에는 개인용 수건으로 살살 닦아내고 면소재 속옷을 입으며 매일 교체하세요. 셋째, 정기적으로 검진할 것. 이상한 냄새나 분비물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세요. 정확한 치료가 건강을 지키고 남편의 마음도 안심시킵니다.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바로 이 세 가지가 모든 건강한 친밀함의 기초입니다. 여성의 몸이 건강하고 깨끗하다는 자신감을 되찾으면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의 손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곳은 더럽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당신의 망설임도 사라집니다. 그때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조용하고 따뜻하게 자연스러운 호흡처럼 회복됩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한 50대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진료실에 오셨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님, 전 그곳을 입으로 만지는 게 무섭습니다. 더럽기도 하고 혹시 병이라도 생길까 봐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분이 염증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진 결과 모든 게 완전히 정상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내분의 몸은 전혀 더럽지 않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양치만 하면 됩니다. 그 말에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고 아내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단 몇 마디의 대화로 그들은 수십 년간의 두려움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항상 말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몸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우리는 자면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배워왔습니다. 가까움을 숨기고 욕망을 죄스럽게 여기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과학의 눈으로 보면 그 몸은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하며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순간은 이겁니다. 남성이 더 이상 여성의 몸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몸을 사랑스럽게 소중하게 대하는 그 순간 여성의 마음속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그녀는 다시 신뢰하게 되고 사랑이 본능이 아닌 진짜 사랑이 돌아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뢰의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정한 친밀함이란 단지 몸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어루만지는 일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게 될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기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감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상담을 하면 할수록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됩니다. 부부를 오래 이어주는 것은 기술도 욕망도 아닙니다. 그건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모든 접촉이 어색해집니다. 하지만 신뢰가 생기면 단지 한 번의 포옹, 한 번의 가벼운 입맞춤만으로도 두 사람은 깊이 연결됩니다. 저는 많은 중년 부부들을 만나왔습니다. 이제는 싸우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대화를 나누지도 않습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말을 꺼낼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거절당할까 두렵고 아내는 오해받을까 무섭습니다. 그렇게 점점 서로의 마음은 멀어집니다. 그리고 잊게 되죠. 가까워지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방법이 아니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요. 혹시 한 번이라도 이렇게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당신이 더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마음에 걸리는 게 있나요? 짧은 한마디지만 그 말이 공기를 바꿉니다. 그녀는 당신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몸의 긴장이 풀리고 방어가 사라집니다. 그녀는 이제 이것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랑받는 시간으로 느낍니다. 이 나이의 여성에게 친밀함은 이제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감의 문제입니다. 그녀는 강한 남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남자를 원합니다. 능숙한 손길보다 기다려주는 마음을 원합니다. 그녀들이 두려워하는 건 접촉이 아닙니다. 성급함입니다. 그들은 먼저 이해받고 싶습니다. 먼저 들어주길, 바라봐주길, 알아주길. 그 후에야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한 번은 50대 중반의 여성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남편이 예전처럼 키스하지 않아요. 그가 나를 만질 때면 무서워요. 왜냐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까 그냥 잠깐 안아주고 대화만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당신이 그런 마음일 줄 몰랐어요.
그 순간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드디어 이해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이시죠? 진짜 가까움이란 침대 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고 밤책일에 손을 잡는 것, 그 모든 것이 친밀함의 언어입니다. 그건 여성이 여전히 존중받고 있다는 증거이며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이 늘어도 그녀를 여자로 느끼게 해주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남성에게 신뢰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믿는다면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녀는 먼저 눈을 마주치고 조용히 미소 짓고 때로는 먼저 다가옵니다. 그건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이해의 결과입니다. 이 대화가 끝난 뒤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성은 친밀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냉담함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성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을 들어주지 않을까 봐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당신이 내 곁에서 편안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정답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기적이 시작됩니다. 의학적으로도 여성이 안전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면 몸에서 옥시토친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호흡을 고르게 하며 피부의 온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때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그 어떤 약이나 기술보다 부드러운 온기가 훨씬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이 나이에 필요한 건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따뜻하게 지켜주는 사랑입니다. 겨울밤의 등잔처럼 크게 빛나진 않아도 오래도록 꺼지지 않는 사랑. 그 따뜻함이야말로 두 사람을 평생 이어주는 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성의 몸을 올바르게 돌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가 건강하고 자신감 있고 매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단지 친밀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후반에도 함께 젊음을 느끼기 위해서 말입니다. 20년 넘게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저는 아주 단순한 진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더러운 몸은 없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법을 잊은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젊을 때 남자는 본능으로 사랑하지만 나이가 들면 기억으로, 습관으로 그리고 익숙함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여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세월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남자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을까 봐, 그 눈빛이 식을까 봐 두려울 뿐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다리를 모으고 몸을 살짝 피할 때 그걸 거절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것은 조용한 간절한 부탁입니다. 내 몸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처음 부드럽게 나를 안아줘요. 여성의 몸은 변하지만 그 안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 성숙한 남자는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움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아내를 존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당신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이라고 말하며 그녀의 손 위에 당신의 손을 살짝 올릴 수 있다면 그 순간 모든 두려움과 어색함 그리고 오래된 상처는 사라집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직접 보았습니다. 어느 60대 남성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그 일이 남자의 능력을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내가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이젠 그저 이마에 입을 맞추고 밤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잘 자요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았어요. 그것은 욕망이 아니라 신뢰의 회복이었습니다. 여성이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받으면 그들의 몸은 스스로 되살아납니다. 골반 근육이 단단해지고 혈류가 활발해지며 호르몬이 안정됩니다. 과학에서는 이것을 옥시토신 효과, 즉 사랑의 호르몬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행복의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몸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압니다. 그때 몸은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다시 가까워집니다. 50대, 60대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친밀함은 욕망이 아니라 감사의 언어가 됩니다. 아직 서로 곁에 있다는 것, 아직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
아직 사랑해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조금만 더 천천히, 조금만 더 귀 기울이고, 조금만 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은 단지 결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그녀의 노년을 치유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당신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성의 몸에는 더러운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아무도 그곳을 부드럽게 사랑해주지 않아 잊혀진 부분만 있을 뿐입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이 아내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보세요. 논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오늘 밤 그 대화 하나가 오랫동안 잃어버린 따뜻함을 되찾아 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미소를 짓고 있다면 댓글에 사랑합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인생을 걸어온 그 여인을 위해서 그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눈빛 하나,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는 한 사람을요. 당신의 몸은 결코 더럽지 않아요. 그건 내가 사랑을 찾은 곳이에요. 이걸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20년 이상의 임상 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50세 이상의 남성들에게 성과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하도록 돕기 위한 교육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상업적 목적이나 광고의 의도는 전혀